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선 변압기 수출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AI 산업을 뒷받침해줄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선, 변압기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주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면서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금요일이지만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금요일인데도 네.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뭐 1%대, 2%대, 코스닥은 거의 3%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약간 부족한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금요일장 뭐 괜찮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점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거래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자체가 뭐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지금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도 많이 나오지 않고 매수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가를 그냥 제자리에 좀 잡아놓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저 오늘 반도체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반도체를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뭐 해운주라든지 지금 뭐 물류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기존에 최근에 좀 수급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긴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좀 호재거리라고 할까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거래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고 이번 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제 서킷 갔다가 잔잔한 이거 우상향 살짝 갔다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은 주가를 좀 잡아놓는 그런 상태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2차전지가 올라와서 괜찮긴 한데요.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추이 전환이 지금 되는 반도체나 2차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나 2차전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추이가 돌려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오늘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담으시는 전략보다는 다음 주 담으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개별적으로 이제 건설주도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진단키트는 오늘 좀 쉬는 모습인데 오히려 오늘 좀 매수를 좀 노려본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 반도체 2차전지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일부 반등 흐름이 나아지곤 있지만 다음 주를 좀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늘은 제약 바이오를 좀 살펴보면서 다음 주를 매수 기회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현재 상황 살펴봤을 때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좀 특이하게 지진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어제 일본 미야자키에서 규모 7.1 규모의 지진이 발생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지나가는 지진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걸쳐서 뭐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결국에 뭐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까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지진주, 뭐 오늘 원래 건설주도 좀 그린벨트 관련해서 잘 가긴 했는데 네. 지진, 건설 뭐 이쪽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진보다는 일단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사실 일본에 관한 뭐 지진 소식이 뭐 하루 이틀 우리가 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해복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지진 관련주 중에서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움직인다면 재해복구나 이쪽이 좀 강세를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움직이는 거 보면 중소형 건설주들 그 해저 터널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건 그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저런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것은 좋다. 그 항상 이제 지진 나오면은 여진도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즘 지진 굉장히 좀 많이 나잖아요. 뭐 국내에서도 많이 최근에도 몇 번 좀 소식이 있었었고. 근데 지진 소식이 일본도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 났을 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원래 한 번쯤은 좀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건설주 좀 움직일 때 이제 뭐 업황 개선,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제 건설주 한번 좀 코멘트 드릴 때 2분기부터 실적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지켜보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뭐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건설에 뭐 집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건데 어쨌든 뉴스 많이 보실 건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진짜 굉장히 미비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PF 관련해서도 지금 벗어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건 시간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아직도 저는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일단 최소 못해도 이번 연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건설 관련해서 건설주 직접적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는 그런 관점은 조금 피하시고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건설주는 최근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파생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씩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은 괜찮으나 이거 뭐 바닥이기 때문에 쭉 끌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좀 위험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어쨌든 좀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진주가 움직이기는 했으나 뭐 재해 복구 쪽이라기보다는 건설 쪽으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그린벨트와 좀 더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시각에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어제 엔비디아가 간밤에 6%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6%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을 어떻게 보면 기회 삼아서 이제 반도체가 국내 시장 좀 반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닌가요? 단호박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죠. 아직은 안 된다.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고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슈로 올라갔어야 저점 찍고 이제 가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따라가는 거는 뭐 엔비디아 하청업체도 아니고 물론 납품을 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추이를 전환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그리고 주가가 빠진 게 얼만데 6% 올라왔다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오늘 이게 주가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승 나왔다가 조금 반납을 했어요. 지금 음봉이 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게 추이를 전환한다 그러면 거래량 붙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여기 코스피 상위 지금 추정치를 지금 보면은 물론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이런 걸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니고 해운주나 이런 쪽으로 사고 있잖아요. 물류 관련해서 좀 사고 있고 삼성전자는 거의 지금 뭐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저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샀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죠. 그럼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아직은 좀 매수하실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매수를 찾아서 들어가기에는 지금 조금 시간 텀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 움직임에 좀 따라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고 그간에 좀 낙폭이 커서 한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건수 감소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반도체는 반도체만으로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시장 경기를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관련해서 경기가 회복되어야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음을 좀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소 이제 희석이 된 부분은 조금은 시장의 다행인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쉬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한숨 좀 돌리는 그런 오늘이 좀 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분명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반등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발 훈풍이 있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인 좋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자세히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랑 리비안, 뭐 전기차 쪽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좀 전기차 뭐 폭발 이슈 이런 거 있으면서 네. 다들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좀 특수한 이슈가 있죠. 사면 관련해서.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사면 관련해서 오늘 좀 이슈가 나왔었는데 기존에 이제 전 에코프로 회장, 그러니까 이동재 회장 관련해서 이제 8.15 광복 사면 대상에 좀 포함됐다는 그런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어제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테슬라 반등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일단은 뭐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에 사면 및 복권 대상자 이제 관련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서 이제 사면 대상에 좀 포함됐다고 좀 전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난 8월에 이 전 회장에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좀 선고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회장이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어쨌든 이제 리비안 관련된 그런 부분 뭐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이런 전 회장 복귀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확실하게 뭐 추이를 확 돌린 구간은 아니에요. 역시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아직 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뭐 전 회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가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진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개별적인 호재는 있지만 아직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상승 섹터는 건설입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네.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게 이 건설 쪽이었잖아요. 네. 12년 만에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아무래도 이 서울시에 응집된 이런 인구 밀도를 봤을 때는 분명 호재인 것 같긴 한데 네. 자, 11월에
5만 가구의 규모의 택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좀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만 건설 뭐 트럼프 쪽으로도 살짝은 좀 주춤했었던 모습이 있긴 했는데 네. 아까 뭐 소폭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이슈, 뭐 PF 관련돼서 이슈는 있을 건데요. 뭐 5만 가구 규모의 이제 신규 택지를 좀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좀 전면 해제하는 게 다른 것보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 12년 만에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항상 발표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사실 이게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향후에 건물을 뭐 우리나라 굉장히 좀 빨리 짓긴 한데요. 뚝딱뚝딱. 보통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분들 시간적인 터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신원종합개발이 이제 서초 그 내곡동 일대를 좀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린벨트가 좀 해제되면 혜택을 좀 받을 것이라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처럼 제가 신원종합개발을 말씀드린 이유는 옥석 갈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오늘 사조그룹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옥석 가리기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건설주 전반적인 업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대한 것보다는 해외, 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의 좀 이슈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재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 잘 보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좀 재무나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튼튼한 건설주 위주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단순하게 건설주 올라가니까 덜 간 거, 순환매, 낙폭과대 이렇게 단순하게 건설주는 좀 접근하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건설주 이슈들은 있지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82,900원에 비중 15%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뭐 오늘 저희가 반도체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와줬는데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퀄테스트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사실 하이닉스보다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왔고 왜냐면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술적인 폭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룸이 많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최근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고 엔비디아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좀 바닥권에서 근데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반도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수익 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도체 매매를 다들 하시는데 그 예전에 뭐 10명 중에 1명 가지고 있고 그 국민으로 9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수익 나시는 분들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게 보통 이제 상승해서 비중이 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잠잠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 위에서 비중을 많이 사시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바닥권에 이제 5만 원, 6만 원 있을 때는 매수 안 하시다가 8만 원 이제 넘어가니까 10만 원 바라본다. 이러시면서 좀 들어가신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비중이 깨지고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손실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직전 저점까지는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8만 원짜리, 그다음에 이제 8만 원 넘어가주면 이제 9만 원짜리까지 좀 바라보실 건데, 일단 이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를 의심하시기보다는 내 매매를 의심하시는 게 조금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건 시간 투자만 하시면 올라와요. 근데 경기가 조금은 살아나야 돼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황 경기 상황이 어떤가를 좀 바라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경기가 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대형주 투자하실 때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왜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물론 주가가 여러분들 저점인 구간도 있지만 대형주를 사야 되는 시점은 대세 상승기에서 사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왜 대형주를 사세요?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 제가 이것까지 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도와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 이 국내의 어떤 시황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20%인데요. 전문가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뭐 아무래도 두산 관련된 지분 이슈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지금은 차트가 조금 최근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좀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확실하게 좀 추이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2만 원 목표가 좀 삼으시고 저자리 넘어가면 비중 절반 정도 축소,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손절 라인에 16,000원 하단, 지지 라인 좀 체크하시고, 지금은 여러분 이거 박스권 대응하시고 확실하게 추이 돌리고 전반적으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때 진입하자. 지금 원전은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지금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실 전력 설비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힘이 다소 약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단순하게 떨어졌다고 반등 나온다라고 노리시기에는 조금은 수급이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다음 턴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미코젠인데요. 매수가 8,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아미코젠 올해 초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6월 달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좀 주가가 좀 반등이 안 온다는 건 뭔가 기업 자체에 좀 좋지 않은 뭔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뒤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좀 동반되지 않았어요. 여기 음봉이 뜨는 이 자리 빼고는 사실 뭐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물량을 다 빼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시간 투자하면은 좀 돌아올릴 수는 있거든요. 다만 그때까지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좀 싸움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하락 나오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지금 이게 1개월 조금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만약에 이 자리가 속임 자리라고 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가 기본적으로 매집 기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음봉으로 이 자리를 한 번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3개월치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개월 기다리신 거 2달만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좀 비중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7,000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000원 라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손절 고려를 4,000원까지 열어두시고 4,000원 넘어가면 비중 일부는 좀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4,000원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2개월만 더 인내하시면 7,000원 정도는 한번 와닿을 거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거는 말씀해 주시고 이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좀 봐야 정확하게 좀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2달 정도의 시간 투자해 주실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매수가 14만 7천 원에 비중 10%인데요. 수익권이시네요. 일단 축하드리고 전문가님. 네. 우선은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수익권에 맞아요. 있는 종목인 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지금 갓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싱싱한 상태라 조금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13만 원부터 15만 원짜리까지 여기 박스에 좀 갇혀 있었어요. 이 구간에 지금 갇혀 있다가 횡보를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는 여기 횡보한 기간만큼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간다라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자리만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뭐 최종적인 목표가는 그 자리로 좀 삼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5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보유.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5일선 이탈되지 않으시면은 보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도 많진 않으시니까 오늘 그제 이제 상승 나온 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좀 고관오리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반도체 2차전지 보실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처럼 단기로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 지금이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5일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지속 보유하시고 5일선 깨면은 일단 수익 매도 하시고 다시 눌리면서 잡고 이 과정을 좀 반복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마 리서치까지 도와주셨고요.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매수가 7만 8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솔브레인 홀딩스 아쉽게도 지금 앞자리 때가 4인데요. 지금 네. 49,500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쓰리고점 만들고 살짝 빠졌어요. 지금 박스권을 만들다가 좀 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 달 정도 지금 거의 대부분 쉰 상황인데 뭐 직전에 저점 자리까지는 지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좀 체크해 보시면 5만 원짜리는 좀 지지하면서 횡보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되지 않고 이 자리 좀 지지해 주면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7만 원짜리까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9만 원짜리를 바라보시자. 여기 지금 박스권 보시면은 이건 그냥 정확해요. 그러니까 5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잘 끌어가 보시자. 일단 지금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이탈된다면 비중 그때는 조금 줄이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갔다 오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 대세적으로 우상향 곡선은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좋은 종목이지만 이 업황이 쉬어가는 것 때문에 1차 7만 원, 2차 9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카카오 네.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요?
17만 5천 원에 2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창피스러워 죽겠네요. 아유, 저희가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카카오. 최근에 아무래도 좀 흐름이 많이 네. 아쉽죠. 네. 근데 매수가 대비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비중 그대로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뭐고 저기 17만 원 선에서 네. 한 조금 팔고 그 뒤에부터는 계속 들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서 조금 물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17만 원부터 지금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아니 17만 원 그때 조금 선에서는 약간 파시고. 팔았어요. 예예예. 나머지 가지고 오시고. 예예예. 일단 이거 이제 추가 매수 좀 하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네. 추가 매수는 돌아 나올 때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좀 돌기가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거품도 많이 꼈었고 지금은 거품이 빠지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만약에 조금 추가 매수를 지금 여유가 되시면 이게 지금 한 3달 정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42,000원, 그 다음에 45,000원 정도 바라보시고 이거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좀 비중 줄이시는 게 좋아요. 손절 좀 하실 때는 하셔야 돼.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 사셔봤자 수익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는 걸 잡아야 수익이 나요. 어떤 느낌 들으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포기 뭐 던져놓고 보도 안 했는데 네. 어제도 조금 아래 조금 오르는 것 같는데 오늘 막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는 드려봤습니다. 살짝 한 45,000원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네. 이거를 포기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한 네. 발을 빼셨다가 그래야 다음 기회를 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비중 이제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좀 힘드실 거야.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45,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반등 나오면은 비중 일부는 줄이시고 이게 5만 원 정도에서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앞전에도 여기 6만 원에서 자리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또 밑으로 빠졌잖아요. 네. 사실 저 자리에서도 비중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게 좋았는데 일단 이번에는 5만 원 자리에서 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줄이셨다가 5만 원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투입. 그러니까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가셔야지 주식은 그냥 마냥 사가지고 끌어가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도 그냥 마냥 들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때그때 조금은 뭐 불편하실 수 있겠으나 조금씩 대응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대응을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한 45,000원 정도 1차적으로 올라오면 비중 5% 정도라도 조금 줄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올라오거든 대응해서 또 선생님한테 상담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아쉽지만 45,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해 주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형 포장입니다. 매수가 3,810원에 비중은 9%인데요. 전문가님, 대형 네. 포장 굉장히 좀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1,000원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반등 나오면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금 차트 모양을 제가 잠깐 봐서는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거 상패 차트로 갈 수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반등 나오면은 1,300원.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던 게 뭐 이제 인맥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 이게 박스나 뭐 이런 것들 포장 이슈 나올 때 그때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테마성으로 사실 대응하셔야지 이거 그냥 주구장창 끌어가신다고 수익이 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1,100원 정도 살짝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 살짝 하셔가지고 최대한 평단가를 조금 낮춰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일단은
여기 1,100원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면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 구간 삼으시고 이 자리 딱 치고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베스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900원 이탈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그냥 손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지금 1,100원 정도 딱 뚫어주면서 거래량 동반된 양봉 나오면은 추가 매수 하셔서 1,500원, 1,400원 넘어주면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와 주시고 다른 종목 대응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쁘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되게 복합적이에요. 이게 상승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개월에서 6개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매집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좀 튀어 오를 시점이긴 하다고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금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길어봤자 2달 정도 안에 한 번쯤 상승 나와 줄 거니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맥스는 1,500원에서 1,600원 자리인데 일단 그 자리까지만 한번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포장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11만 1,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상당한 수익권이신데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하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전문가님 뭐 조선 워낙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23만 원 정도 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단 1년 그냥 끌어가세요. 네, 단기 뭐 조선에 있어서 단기는 1년이 단기가 될 수는 있겠죠. 업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하루 이틀 보실 수는 있으나 어쨌든 못해도 23만 원 그 구간이 이제 단기적인 그런 목표 구간이 좀 될 거고요. 일단 이제 대세 상승기를 사실 탔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 매수도 지금 박스권에서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을 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횡보했잖아요. 횡보를 지금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상승을 해, 1년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거 거꾸로 이만큼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박스권 다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답답했던 5월 달부터 이게 박스권을 계속 간 적이 있었잖아요. 10월까지. 이 5개월 동안 박스권 갇혀 있다가 거의 5개월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생각하시고 이건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죠. 5일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보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금호석유요. 금호석유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요? 26만 1,000원이고요. 한 30% 정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금호석유. 매수가 대비 아쉽지만 거의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요. 비중이 네. 30%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위에서 사셨어요. 꽤 오래 보유하고 있었어요. 꽤 오래 보유하셨는데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화학 관련주들 있잖아요. 석유. 네네.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2007년도 한번 반등? 그러니까 4, 5년 주기로 고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4, 5년 주기로 근데 이때는 좀 안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21년도에 사셨으니까 내년 내후년 정도 보셔야 20만 원 한번 넘어줄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거 답답하시면 근데 이거 업황 자체가 그래요. 업종 자체가 네.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시고 뭐 손절하기 너무 아까우시다면 네.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충분히 와줄 수 있다.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이노베이션이나 뭐 대부분의 이제 정유 관련주들 패턴을 보시면은 얘도 11년도 상승 나오고 17년도 상승 나오고 21년도 나오잖아요. 얘도 지금 4, 5년 주기로 지금 한 번씩 상승 나오죠.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4, 5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업황에 사실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목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업종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수익이 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경기가 조금은 회복이 돼야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럼 공장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예전처럼 막 굴려가나요? 그러지 않죠. 네네. 그런 부분에 또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가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돼야 결국에는 이게 많이 사용이 된다. 거기에 플러스로 트럼프 관련돼서도 당선이 되면 뭐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 그래서 이게 주가 상승이 쫙 나오는 종목은 또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건 시간 투자만 딱 2년만 하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거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묻어두시고 다른 네.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청 답답하시면 한 기다리셨다가 2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박스권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금호석유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상담 있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화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금요일인데 양시장 빨간불 켜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이럴 때 공략주 하나 시원하게 던져주시죠. 오늘 빨간불 킨 거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 왜죠? 단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반도체랑 2차전지가 올라오면. 그럼에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살짝 했는데요. 일단은 뭐 조선업종 워낙 좀 강세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KSP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피팅 관련된 업체이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펩트론 말씀드렸을 때 그 기억을 좀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서 지금 박스권 뚫고 갓 이제 싱싱하게 좀 빠져나온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선업종 지금 호황이고 업사이클, 뭐 피팅 관련주 지금 강세. 피팅은 여러분들 조선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 원전 뭐 다 쓰이기 때문에 팔방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KSP 뭐 지금 자리 5,220원 자리인데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바라보시되 제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돌파 매매를 좀 노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5천 바로 사시는 것도 분할 매수해서 괜찮지만요. 확실하게 저는 가는 자리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5,500원 이게 반도체 수급이 좀 쏠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거예요. 5,500원 돌파해 주는 자리가 나와준다. 분봉상. 저라면 그때 가서 담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주봉상 보시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눌림 나왔다가 쏘는 자리예요. 일봉은 여러분들 좀 뜨뜨미지근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봉은 지금 갖다 붙이려고 하는 자리이고 신고가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5,500원 돌파를 저 자리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4,500원보다는 지금 21선 잡아서 4,65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 자리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KSP였습니다. 탭 밸브 쪽인데요. 동해 가스전에도 유효하고 또 조선 쪽이 호황이 기대되는 만큼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빨간불, 코스피 1.5, 코스닥은 2.8%대 상승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후장, 금요일 원래 오후장 좀 조심하자 이런 의견이 우세하긴 한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금요일장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오.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금요일처럼 박앤세일 하는 날이 어디나요? 아하. 시장이 오히려 처지면 매매할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오늘 같은 날 잘 뛰어다니시면은 제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들 싫어하면 저는 좀 좋아요. 네, 금요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조금 다소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날 여러분들 잘 다니시면 되고 섹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진단키트 오늘 보세요. 월요일에 여러분들 바로 수익 보고 싶으시면 오늘 진단키트 갔다가 오늘 쉬는 것들 하나씩만 사 놓으시면 수익 반드시 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너무 많이 사진 마시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죽어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자. 이 점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는 횡보, 상승을 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한 단계 지금 하락이 안 끝났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은 맞아요. 일단 다음 주 흐름을 위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오늘로 삼자.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도 제약바이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좀 시장을 지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 정리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자, 제약바이오 다음 주 또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뭐 상승 중이기는 한데 시장의 대장 역할에서는 살짝 빠진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님이 뭐 이번 주까지, 다만 이번 주까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단물이 혹시 다 빠진 걸까? 아니면은 이 코로나 기세로 좀 다음 주에 더 잘 갈 수 있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불씨라는 것은 한순간에 꺼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거꾸로 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주가를 올립니다. 매집을 내가 몇 천억을 들여서 해요. 최소 못해도 몇 천억은 들이실 거잖아요. 20%, 30% 먹고 빠지실래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자전거래, 통정거래를 일으키면서 물량을 그냥 올려놓은 자리이지 아직 뭐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수익을 확정짓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실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덜어내면 위에서 장대 음봉이라도 뜨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물량을 던져내는 그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더더욱 상승을 이끌어 간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거꾸로 잡으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잡으라고 할 때는 안 잡으시고 나중에 꼭지에서 잡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마 저것도 잡아야 되나? 지금 잡아야 되나?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가 대응하시기 쉽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보시면은 같이 참여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까지 흐름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약바이오주 다음 주에도 잘 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전문가님 게임주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게임이요? 이 게임주 네. 말씀 주셨잖아요. 무조건 이 신작, 흥행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분기 이제 실적들이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요. 네.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해서 네.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 게임주들의 희비가 아주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뭐 신작 흥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게임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임주는 신작 나오는 것들 기본적으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이제 매출 순위가 항상 찍히잖아요. 뭐 오픈하면 뭐 구글 플레이에서 뭐 앱스토어에서 몇 등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이제 중국이나 그 해외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 뭐 판호 관련된 그런 이슈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겟층을 어디로 삼았고 기존에 없었던 유저층을 좀 장악을 할 수 있는 게임인지 이거를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모두 챙겨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의 2차 전지, 건설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KSP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오후장 전략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지켜보면서 방어적 대응을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